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희대학교 25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 설명드리려고 왔습니다. 경희대는 마침 작년 이사 입결까지 발표가 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25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 그리고 24학년도 입결, 그리고 그 작년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경희대 25학년도 수시 모집 요강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거 경희대 입학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본론으로 가볼게요. 네. 그 주요 변경사항 먼저 좀 볼게요. 자, 24학년도에 비해서 25학년도에 뭐 여기 56명 증가, 37명 감소 뭐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인원은 크게 변화 없으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좀 바뀌었는데요. 작년에 보면 여기 지금 막 계열별로 뭐 학과별로 좀 복잡합니다. 그죠? 그런데 올해 25학년도에는 하나로 좀 통합을 시켰더라고요. 이 의학학 계열을 제외한 모든 학과 그리고 자율전공과 자유전공학부까지도 이하보의 한국사 5입니다. 근데 이제 의학학 계열은 삼합사의 한국사 5이고요. 예술체육 계열은 한계 영역 2, 3이 3등급이고 한국사 5등급입니다. 그리고 탐구는 네, 2개 평균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 모든 전형에서 일괄로 그 통합을 했더라고요. 네, 요거 나중에 그 전형별로도 가서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새로운 학과가 만들어지거나 통합되거나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자율전공학부하고 자유전공학부가 신설이 되었는데요. 이거 나중에 한 번 더 보여드리겠지만 서울 캠퍼스의 무전공학과를 자율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국제 캠퍼스의 무전공학과를 자유전공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요거 이제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과대학에서 미래정보 디스플레이 학부라는 첨단학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방생명공학과 식물환경신소재공학이라고 2개가 나누어져 있던 과를 하나로 통합을 하고 이름을 좀 바꿨더라고요. 네, 이제 그 전체 전형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경희대에는 학생부 교과인 지역균형, 그리고 종합 전형으로 제일 유명한 거죠.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 있습니다. 나머지 특별 전형은 해당되시는 분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논술 우수자 전형까지 이렇게 크게 3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중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율전공학부하고 자유전공학부를 좀 볼까요? 여기 보시면 자율전공학부는 계열에 상관없이 서울 캠퍼스 개설 학부에 한해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예외인 학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전공학부는 계열에 상관없이 국제 캠퍼스 개설 학부에 한해서 전공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 2개 헷갈리지 마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3개 전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근을 볼까요? 네, 자율은 49명, 자유는 187명. 그러니까 서울 캠퍼스는 무전공을 그렇게 많이 뽑지는 않습니다. 지역 균형을. 네, 국제 캠퍼스는 지균으로 많이 뽑죠. 네, 이거 보시고요. 자, 여기 지원 자격 볼게요. 국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3개 학기 이상의 교과 성적이 있어야 하고, 요 1, 2, 3, 4의 인재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학생을 학교장이 추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균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수능 최저 좀 전에 봤지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의대, 한의대, 치대, 약대는 삼합사의 한국사 5고 나머지는 이하보의 한국사 5입니다. 탐구 과목은 2개 평균입니다. 자, 여기서 그 교과 전형이긴 한데 경희대 교과 전형은 약간 특색이 있죠. 그 학생부 교과 및 비교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한 성적이 70% 반영이 되고 요걸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교과 종합평가 성적이 30% 반영됩니다. 우리가 종합평가라는 거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하는 방식인데요. 교과만을 대상으로 정성평가를 하겠다 이 소리거든요. 자,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교과 종합평가. 이 교과 종합평가를 하는 자료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하냐 하면은 학교생활기록부 중에서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 교과 성적과 세특이죠. 네. 이 교과 성적만 가지고 정량적으로 평가한 게 70%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성적과 세특을 합한 것을 정성적으로 평가해서 다시 여기에 30%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 교과 성적과 세특을 어떻게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느냐 보니까 평가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 크게 보니까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입니다. 그죠? 자, 말 그대로 학업, 공부하는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겠다는 뜻이구나. 두 번째, 진로 역량.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 전공과 관련된 역량이겠다. 짐작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공부와 관련된 걸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대학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이니까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당연히 선호하겠죠. 네, 그게 학업 성취도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성적만 갖고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수업 시간에 어떤 태도, 그리고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좀 더 탐구해보고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하는 탐구력, 요 두 개는 주로 세특에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의 평가 항목을 50% 반영하고, 두 번째, 자신의 진로와 전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탐색하고 준비했는지, 전공 관련한 교과를 어느 정도 듣고자 노력했는지, 그리고 전공 관련한 교과의 성적은 어떤지 요 두 개를 또 50% 반영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율전공과 자유전공은 네, 전공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죠. 그러니 당연히 진로 역량과 관련되는 항목은 반영하지 않고 실제 학업 역량과 관련해서만 100% 반영하겠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 잘 보시고 내가 지금 그 학생부 종합까지는 아니지만 교과 전형에서 내신 성적도 좋고 그리고 교과 종합평가 성적을 잘 받을 자신이 있다 하는 학생이 여기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내신은 실제로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요거 다른 페이지에 다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잠깐만 좀 볼게요. 나중에 104에서 109페이지 나올 거고요. 일반학과는 인문계열은 국수영사에 한국사를 반영하고 자연계열은 국수영과를 반영합니다. 예술체육은 국어 영어만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자율전공과 자유전공은 국수영사과 한국사까지. 그러니까 이게 인문자연이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국수영사과 모두 들어가고 한국사까지입니다. 어느 쪽에 지원하는 것이 더 유리할지 계산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죠. 일단 요걸 좀 보고 올까요? 네. 그 내신 성적을 보면 좀 전에 요거 반영되는 과목은 봤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학생부 교과에서 지원자 전체가 요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석차 등급 나오는 거죠. 요걸 과목별로 이렇게 반영을 하고 진로 선택 과목 ABC 나오는 것 성취도도 반영을 합니다. 그럼 성적을 어떻게 내는지 좀 볼까요? 여기 보시면 우리 지금만 먼저 볼게요. 자, 등급별로 자신의 성적표에 이렇게 기재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럼 1등급 학생은 100점을 주고 2등급은 96점 이렇게 주고 성취도도 ABC에 따라서 100점, 80점, 60점을 주고 요 점수를 각 과목별로 요 방식으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요 점수에다가 이수 단위를 반영해서 가중치를 두는 거죠. 전체 자기가 들은 이수 단위로 나누어 주는 것.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점수를 여기다 넣고 과목별로 이수 단위를 반영해서 전체 이수 단위의 총합으로 나누어서 이걸 정량적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고요. 여기 아까 비교과가 들어갔죠. 출결하고 봉사. 별사 결수 2일까지는 감점이 없습니다. 3일부터 감점이 시작되고요. 봉사도 15시간 이상이면 감점이 없고 그 밑에부터 감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석은 미인정 결석만 감점을 하겠다. 이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역균형 전형은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아주 되게 유명한 전형이죠. 네오르네상스 전형으로 좀 가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이죠. 자율전공 학부에서는 18명을 뽑는데 여기는 자유전공 학부는 없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고등학교 졸업자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그러니까 검정고시, 뭐 외국 고등학교 이런 졸업자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고요. 여기는 최저는 없습니다. 전형 방법은 1단계 서류평가로 100%에서 3배수 내외로 뽑고요. 2단계 면접에서 30%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면접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면접 날짜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 11월 30일과 12월 1일에 이틀에 걸쳐서 면접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수능 본 이후죠. 그래서 자기 그 모의고사 성적과 잘 비교해서 여기 경희대를 지원할지 말지 잘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원 학과에 따라서 면접 일정 확실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 경희대뿐만 아니라 나머지 대학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얼마든지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 여기. 자, 학업 역량, 진로 역량. 아까 저희가 그 직윤에서 교과 종합평가 하는 데서 요 두 개 이름 봤죠?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여기에 이제 학생부 종합은 자기주도 역량과 공동체 역량까지 크게 보면 평가 요소가 4개입니다. 그 각각 안에서 또 세부적인 평가 항목들은 있는데 요걸 잘 읽어보시면 학생부 종합은 이렇게 평가하구나 아실 텐데요. 그 경희대가 학생부 종합으로는 많이 유명한 학교라서 여기 또 표에 설명도 잘 되어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은 아까 그 교과 평가에서 보신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자기주도 역량을 좀 볼까요? 자기주도적으로 과목을 선택했는지, 자기주도적으로 이수한 과목의 성적은 어떤지, 그리고 자기주도적으로 했던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지 요거를 보겠다는 건데 요거는 아까 그 일반 학과에서 진로 역량을 보겠다고 했고 자기주도 역량은 자율전공학부에서는 그 특별한 지원 전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자기주도 역량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과목이든지 또 어떤 계열이든지 상관없이 자기가 대학에 가서 좀 더 나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좀 더 그 어려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얼마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탐색을 했냐 그런 측면에서 요 두 개는 구분이 되는 거니까 요거는 그 따로 특별히 그 학생부 종합에서 다른 학과에서도 그 평가를 하는 요소가 아니고 이건 자율전공학부에서 이걸로 보겠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전체 모집 단위에서 네, 공동체 역량. 이거는 같이 가는 사람들, 예, 친구들, 뭐 동료들과 함께 얼마나 협업을 잘하고 또 그 협업 과정에서 일을 쓸 수밖에 없는 소통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걸 좀 보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눔과 배려 정신, 성실성과 규칙 준수, 그다음에 리더십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전부 평가를 하겠다는 게 경희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면접에서는 이렇게 본다는 거죠. 네, 크게 보면 인성과 전공적 합성 두 개지만 세부적으로 가면 가치관 및 태도, 의사소통 능력, 전공 기초 소양, 논리적 사고력 요 네 가지를 평가해서 여기 지금 평가 척도가 6개가 나와 있습니다. A, B, C, D에다가 양쪽으로 좀 더 좋은 학생 그리고 이런 정도면은 학교에서 뽑기 힘들겠다 하는 정도까지 6개로 그렇게 점수를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렇게 평가가 된다는 것과를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논술 우수자로 가겠습니다. 자, 논술 우수자가 네,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지원 자격은 특별히 없고요. 고등학교 졸업 자격이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되죠. 그리고 최저 학력 기준은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의대, 한의대, 치의대, 약대는 3합사, 그다음 나머지는 이하보, 탐구 2개입니다. 그죠? 요거 잘 보시고 여기는 다른 거 아무것도 반영 안 되고 논술고사만 100% 반영됩니다. 논술고사 일정도 잘 보셔야죠. 11월 16일과 17일이면은 11월 14일이 저기 수능이기 때문에 수능 다음 날입니다. 요것도 아까 그 면접 일정하고 잘 고려하셔서 내가 어디에 지원할 건지 잘 보시고 체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 논술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잠깐 좀 볼게요. 자, 인문체육계열. 인문체육계와 사회계는 문항이 2개나 3개 정도 나오고요. 자연계열은 수학이 네문항에서 6문항. 의대 약대는 의학학 계열이죠. 수학, 과학까지 해서 네문항입니다. 시간은 모두 120분이고요. 여기 사회계. 근데 인문계열이긴 하지만 사회계열에는 수리문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연은 전부 수리고요. 그 다음에 의약학계는 수리에다가 과학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수학은 필수이고 과학은 그 물화생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해서 선택한 과목의 문제가 나옵니다. 요거 그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뭐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 잘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제가 지금 그 경희대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나와 있는 논술 문항을 좀 보려고 합니다. 24학년도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네, 한번 가볼게요. 요것도 그 경희대 입학처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네, 경희대
네, 문항 정보 이게 실제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요거 인문 체육 계열의 첫 번째 문항입니다. 가, 나, 다까지 이렇게 제시문이 있고 그 다음에 논제 1. 자, 첫 번째 질문이죠. 여기 나온 다의 시각에서 가와 나의 입장에 대해 평가하시오. 요거를 801자에서 900자까지 쓰게 하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뭐 이걸 지금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이 요걸 한번 읽어보시고 아, 나 같으면 어떻게 쓰겠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그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에 보면 출제 의도도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출제 근거도 있습니다. 교과서의 어느 영역에서 이 문제를 출제했는지, 그리고 문항의 설명도 있고, 어떻게 쓰면 채점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채점 기준도 있고요. 여기 예시 답안까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까지 참고하시면 논술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뭐냐면 그 대학에서 실제로 여러 가지 그 전형 자료 또 문제들을 보고 아 이게 선행학습을 유발할 만한 그런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입시가 다 끝나고 나면 모든 대학이 이거를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위원들을 모셔놓고 이분들한테 이제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 요번에 경희대 논술에서 나왔던 이 문제는 이런 정도로 선행학습을 유발했을 것 같다. 아니다. 그거랑 상관없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충분히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문제다. 이제 이런 의견들을 주십니다. 이건 경희대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대학이 다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논술만 보여드려서 그렇지 그 실제 면접에서 했던 질문들까지도 네,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다 하게 돼 있으니까 각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요거를 찾아보시면 그 전년도 문제들을 좀 볼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까요? 네, 똑같은 인문체육 계열의 이 두 번째 문항입니다. 아까 가나다 세 개의 지문에서 첫 번째 문제가 나왔죠. 두 번째 문제는 라, 마, 지문 이렇게 긴 거 두 개, 바까지 또 세 개네요. 이렇게 세 개 다 주고, 사 네 개네요. 네. 그리고 라에서 사를 입장이 유사한 두 부류로 묶어서 두 개 묶어지겠죠. 그 중에 한 입장을 선택해서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입장을 비판하시오. 여기도 마찬가지로 왜 이런 문제를 출제했는지, 그러니까 어떤 거를 평가하기 위해서 냈는지 그런 내용이겠죠. 그리고 이런 그 출제 근거, 교과서에 나오는 것들을 근거로 해서 문제를 냈고 이 문제를 이제 해설하면 요렇다. 채점 기준은 요렇고 그 다음에 예시 답안 혹은 정답으로 해서 이 정도로 답을 써낼 수 있다. 예, 이렇게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준비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경희대가 그 대표적인 전형 직윤과 네오르네상스와 논술 전형 세 개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경희대는 올해 서울 캠퍼스에 있는 무전공학과가 자율 전공학부이고 그다음에 국제 캠퍼스에 있는 무전공학과가 자유 전공학부인 거. 네, 그거는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학과에서는. 자, 이제 작년 그 입결이 어떤지를 좀 볼게요. 경희대는 마침 이사 입결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같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직윤과 네오르네상스와 논술만 좀 보겠습니다. 자, 직윤이죠. 네, 여기 화면이 좀 이렇더라고요. 시간이 좀 지나야 열리는데, 네, 됐습니다. 자, 직윤이 작년입니다. 23까지도 경쟁률까지는 나와 있으니까 이거 참고를 좀 해볼게요. 자, 여기 수능 최저 기준에 따라서 뭐 경쟁률은 앞에 있습니다. 이 각 학과별로 수능 최저를 얼마나 충족했는지를 좀 볼까요? 자, 국문학과는 지원자의 거의 대부분이 충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프랑스어 학과는 절반이 충족을 못했죠. 그래서 실제 모집 인원 4명에 41명이 지원해서 원래 경쟁률은 10대 1인데 이게 충족한 인원이 20밖에 안 되니까 실제 경쟁률 5대 1밖에 안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직윤에서도 관건인 학과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 60%, 50%뭐 이런 학과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학생부 등급의 50% 컷과 70% 컷을 좀 볼게요. 그리고 요거는 평균입니다. 자, 요렇게 나와 있죠. 자, 거기가 지금 평균을 보면 다 1점대.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이게 경희대에서 이성적으로 직윤에 됐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수능 최저가 좀 충족된 학생들이 적었죠. 그리고 여기 있는 성적은 아까 그 우리가 직윤에서 경희대가 성적 내는 방식이 아니고 여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한국사 전 과목을 그냥 평균 등급을 낸 겁니다. 자연은 국영수, 과까지만 전 과목 평균 한 거니까
아까 그 복잡한 계산 방식이 아니고 일반적인 계산 방식으로 자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뭐냐면 여기 지금 무수히 많은 점들은 지원자의 성적 분포대를 나타냅니다. 그 중에서 요 까맣게 동그라미 몰려있는 요 정도 있는 학생들이 합격을 했다는 뜻이고요. 여기 직윤이기 때문에 성적을 넣다 보니까 어떤 일정 선에서 다 끊어지죠. 근데 이제 가끔 이렇게 벌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교과 내용이 종합평가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과 종합평가가 들어가지 않고 정량평가 성적만 들어가는 학교와는 여기가 좀 차이가 있죠. 그림이.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1점 중반에서 후반 정도 그리고 가끔 그 2점이 좀 넘어가는 학과도 있지만 수능 최저 때문에 그랬을 수 있고 그리고 교과 정성평가가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경희대 그 직윤의 그 결과가 이렇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성적대는 자기가 지원하는 학과에 맞춰서 좀 찾아보시는 걸로 하고요. 자, 그다음에 네오르네상스 학생부 종합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네. 자, 네오르네상스가 경쟁률이 좀 23회 경쟁률, 24 경쟁률 있습니다. 오르는 데도 있고 뭐 내린 데도 있고 그렇겠죠. 여기 합격자 등급 평균을 보면 요거는 실제 아까 직윤에서 본 정량평가랑은 완전히 차이가 나죠. 학생부 종합에서는 정량적으로 성적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합격자들을 보니 요 정도 성적대이더라 이고요. 그 성적대조차도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원자가 굉장히 분포가 넓죠. 여기 지금 거의 7등급, 8등급, 9등급까지도 지원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 학생들은 떨어졌다는 뜻이고요. X는 동그라미가 합격인데 합격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죠? 이게 같은 빨간색이라서 제가 좀 바꿔볼게요. 네, 이게 합격의 범위가 굉장히 넓죠. 직윤하고 달리. 그래서 이거는 학생부 종합은 전부가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 정도 성적을 보시고 와 경희대 나도 지원해야지. 이거 섣부르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뭐 물론 다가 아닐 수도 있지만 특목자사의 학생들이 지원했을 가능성이 크죠. 네, 경희대에서 여기서 5등급 때까지 합격자가 있다는 거는 그 밑에 학생들은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기 러시아어학과 같은 경우는 아마 러시아어를 고등학교 때 전공으로 공부를 좀 미리 했던 그런 학생들을 위주로 뽑았을 가능성이 크죠. 네. 학생부 성적을 보면. 그래서 요 성적만 보고 와, 나 이게 지원해도 돼. 뭐 물론 요즘은 그런 학생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또 컨설팅 하다 보면 이 성적만 보고 그냥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쓰겠다는 학생들이 종종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도 요 정도가 요 정도 성적대가 가장 그 일반고 기준으로 경희대 네오르네상스에 합격할 만한 성적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학생부 내용도 좋아야죠. 자, 이제 논술을 좀 볼까요? 네, 요거는 특별 전형이고요. 네. 논술만 보고 정리할게요. 자, 논술, 네, 경쟁률 있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수능 최저를 얼마나 충족했는지 보니까 충족률이 아까 직윤보다 더 낮죠. 그래서 실제로 경쟁률이 여기 보면 100대 1이 넘어갑니다. 그죠? 논술은 뭐 다 이래요. 그런데 실질 경쟁률은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여기는 뭐 15대 1도 안 되는 과도 있습니다. 이건 다 수능 최저 때문이니까 자기가 수능 최저가 확실히 자신이 있다 하는 학생들은 요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원래 경쟁률이 53대 1이었는데 실질 경쟁률은 절반이죠. 네, 요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의대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물론 여기도 낮기는 한데 362대 1이 62대 1로 떨어지긴 했지만 그냥 62대 1이라도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그리고 요거는 뭐 논술 성적은 우리가 여기서 뭐 판단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수능 최저 충족률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희대 모집 요강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경희대 설명 잘 들으셨나요? 많이 참고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또 다른 학교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